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아침 7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지막 제목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제목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민경은 국힘 경선에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침 뉴스 브리핑 제목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소 숫자를 속인 것 같다. 그래서 16,000명이 혁명군이 필요하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투표소 숫자가 틀려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지상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제3차 중동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유가가 오르는 것이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발작 뛰고 있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소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요. 자, 먼저 사전투표일입니다. 내년 4월 10일이 선거일이에요. 총선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그거에 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일을 5일 전인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이틀을 잡아놔서 예고를 했어요. 지금 사전선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날짜에서 예고를 해놨어요. 근데 법률 해석을 하면 굳이 본 선거일과 떨어져서 사전선거를 이틀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 선거일 바로 붙여서 사전선거를 이틀 잡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사전공직선거법 148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선거일 5일부터 2일 동안, 선거일 5일부터 2일 동안이라는 이 조항입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5일부터 이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틀 할 게 아니라 붙여도 된다. 왜? 선거일은 5일부터 이틀간이니까 이것이 더 법 이론에 맞는다는 겁니다. 합헌적이라는 겁니다. 이 법치 이론에 맞는다는 거예요. 왜? 선거일을 분리해서 뚝뚝 여러분 6개월 전에 선거하고 나중에 6개월 선거 합치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올바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일은 붙이는 것이 법리 이론에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전선거를 하게 되면 붙여서 하게 되면 우편으로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개표해야 하는 겁니다. 우편으로 못 보내니까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주도에서 서울 종로구에 홍길동 후보에게 몇 표가 나왔다는 거를 그날 선거 끝나고 본투표 끝나고 개표하면서 중앙선관위로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함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흘 동안 지키고 있으면 돼요. 이거 보초 설 사람 많습니다. 자원할 사람 수만 명 될 겁니다. 그러면 사전선거의 시비 부정의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사전선거를 붙이는 것, 이건 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김용빈 선거관리사무처
총장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또 하나를 하면 뭐냐면 이 사전선거를 철저히 감시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파이프를 보여드렸죠? 이게 사전선거 투표소라고 하자고요. 모두 이 사전선거 투표소를 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선거 하는 날 몇 명의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 감시하니까 이거 들고 발을정자 가지고 세면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숫자하고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사전선거 투표 참관인들이 딱 발표하는 숫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발을정자로 전 했어요, 옛날에. 발을정자를 써서 또 이 개수기를 가지고 딱 이 모든 사전투표소를 다 감시하면 돼요. 숫자를 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전투표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전투표소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았어요. 몇 개인 줄 알아야 사전투표소에 몇 명을 파견할지 알 거 아니에요. 이 파이프가 도대체 몇 개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사전투표소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자, 지금 보여드립니다. (4.15) 총선 때는 3,508개였어요. 3.9 대선 때는 3,552개인지 3,562개인지 몰라요. 자, 4.15 총선 때 사전섭 투표가 문제가 많다라고 막 얘기가 나오니까 확 늘려버렸어요. 한 50개 정도를 더 늘려버렸어요. 40개 이상 늘렸어요. 늘린 건 좋아. 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 이럴 때 늘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려도 3,552개인지 3,560인지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마다 다 달라. 여러분 이게 나라예요? 야, 우리나라에 경찰서가 예를 들어 100개 있다. 그럼 150개. 그럼 나머지 50개는 가짜 경찰서죠. 경찰관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전투표소가 3.9 대선 때 3,552개면 3,552개고 3,562개면 62개지. 자료마다 52개, 30개 달라. 증거 자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2022년 3월 3일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사전선거 하루 앞두고 발표한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총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어요. 하루 전에 사전투표 하루소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민에게 3,552개입니다. 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해서 전 언론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3,552개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3,552개라 해야지요. 그런데 선거가 끝났어. 선거가 끝난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를 냈어. 중앙선거관리의 자료집을 보여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총정리라는 자료를 냈는데 사전투표소가 3,562개다. 아까 3,552개라고 그랬죠. 10개가 늘었어. 또 다른 자료도 있어요. 또 다른 자료에도 3,562개라고 그랬어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아니, 사전투표 하루 전날 전 국민에게, 전 언론사에게 3,552개라고 얘기를 해놓고 투표가 끝나고 총 리포트를 냈어요. 결과 보고서를 낼 땐 사전투표 3,562개입니다. 10개가 더 많아.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3,552개도 믿을 수 없고 3,562개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냥 자기들이 막 속이다 보니까 사전투표에서 막 마음대로 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도자료에 사전투표 하루 전에 보도자료에 3,552개 하겠다고 자기들이 중앙선거관리위가 발표했어요. 그래놓고는 선거가 끝났어. 그래놓고는 결과에 보고를 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고했냐? 3,600 국민들에게 결과 보고를 했어요. 3,552개가 아니라 3,562개입니다 라고 결과 보고를 했어. 그럼 뭐예요? 속인 거지. 유령 투표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감시를 해야 한다. 자, 2020년 3구 대선 때는 3,552개인지 3,562개인지 몰라요. 거짓말을 하다 해야 되니까. 3,000개가 안 될지도 몰라, 실질적으로. 왜? 그래서 2004월 10일, 내년 4월 10일에 사전투표소는 3,600개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저희들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 다 맞기 위해 숫자를 추정해 봤어요. 3,600개 정도로 늘릴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하루 2교대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참관인은 하루에 오전 오후 2교대 그리고 2일을 해야 돼요. 사전투표 2일이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4,400명이 최소한 필요해요. 그런데 나 투표 참관 하겠다. 갑자기 배가 아파요. 뭐 집안일이 생겨 못 가는 사람이 생겨. 그래서 최대한 16,000명의 병력, 우리가 혁명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6,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전투표소가 지금 몇 개가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16,000명의 혁명군을 조직을 해서 미리 딱 배치를 해가지고 사전투표소에 다 보내야 돼요. 그러면 들통날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소가 몇 곳인지 들통날 거예요. 그리고 다 감시를 해. 16,000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혁명군에 16,000명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3,600개가 되는 모든 투표소 파이프라인에 새지 않도록 16,000명을 전부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누가 해야 돼요,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상로가 하겠다, 도와주세요. 왜? 저는 이거 하자고 옛날부터 주장한 사람이에요. 모으자.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16,000명 혁명군을 모집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명단 가지고 있는 분은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제 욕을 하고 비난하신 분이 있다고 존재해요. 그게 이상로를 비난할 일이에요? 지금 이거 16,000 모두 다 감시하자라고 해서 사전투표소 숫자를 조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니까 3,552개인지 3,562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계속 파이프 보여드려요. 예? 계속 제가 파이프를 보여드립니다. 이거 물 셀 틈 없이 다 막아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이걸 해야죠. 누군가가 이걸 해야 돼요. 제가 하겠다거나 저는 이거 하자고 옛날부터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합칩시다. 명단을 넘겨주세요. 저를 아주 욕을 큰 소리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비난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정당을 창당하신 분께서 명단을 함부로 넘겨 미안하지만 이 명단은 내가 갖지 않아요. 나는 이 명단 보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명단 내가 갖지 않아요. 나는 이 명단을 클린선거 시민 행동으로 보낼 거예요. 오건호 대표에게. 난 이 명단 보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 명단 가지고 뭐 해요? 여기 명단 넘겨주면 어불성설이라고 계속 들어와요. 그럼 그 명단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사전선 부정선거 감시하기 위해서 모았잖아요. 그럼 부정선거 감시,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정선거 감시가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 모이세요. 당신들이 한 방에 모여서 명단을 서로 주고받기를 힘든 한 방에 모여서 한 사람의 지휘 통솔하에 하십시오. 안 해요. 여러분, 저를 지금도 계속 비난하고 계신데 이거 비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막아야 된다니까요. 막기 위해서는 16,000명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나와서 스토리에서 16,000명을 모아야 돼요. 배정해야 돼. 당신은 제주도, 당신은 마라도, 당신은 울릉도. 먼 사람은 여비까지 줘보내야 돼요.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센다니까. 이거 다 막지 않으면, 이거 다 막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정선거 감시합니다. 사기꾼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기꾼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뻔히 보여. 근데 막아야 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 힘을 합치지 않아. 나는 싫어요. 그럼 뭐야? 사기꾼이지. 왜 부정선거 감시하는 인원을 모았어요? 부정선거 감시하자고 막은 거 아니에요? 모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혁명군 16,000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장설게요. 저는 이 명단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명수합니다. 난 이 명단 보지 않아요. 이 명단을 클린선거 시민회도 오건호 대표에게 넘겨줘서 오건호 대표로 하여금 하라고 할 거예요. 왜? 오건호 대표가 가장 정확하게 일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오건호 대표와 함께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혁명군으로 모여주세요. 16,000명이 필요해요. 지금 사전선거가 투표소가 몇 군데인지 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속였잖아요. 또 하나. 자,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민호 국장님 아실 거예요. 한민호 국장님 사진을 제가 꺼내놓았습니다. 제가 한민호 국장님에 대해서는 2번인가 3번 제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한민호 국장님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하라 라고 하는 방송을 했어요. 추천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2번인가 3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한민호 국장님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하고 부정선거가 거의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이분이 왜 그러는지. 바로 어젠가요? 한민호 국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전산으로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에 맞춰서 동시에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한 건가요? 예, 맞아요. 한민호 국장님. 제가 한민호 국장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걸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맞아요. 한민호 국장님처럼 정직한 공무원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전산 투표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함을 동시에 다 바꿨다. 그거 불가능해. 왜?
정직한 공무원, 한민호 국장처럼 착한 공무원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한민호 국장님, 대한민국 공무원은 한민호 국장처럼 정직하지 않은 공무원이 많아요. 소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 맞아요. 한민호 국장님.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전산으로 투표수를 조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어디부터 했느냐?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하고 그리고 투표함을 바꿔친 것부터 대법원이 재검표를 했어요. 많은 우리나라에 착하신 분인, 아주 심성이 착하신 분, 정직한 한민호 국장처럼 아주 정직한 공무원은 이거를 이해하면 설마 공무원이 그랬겠어? 예, 맞아요. 맞습니다. 한민호 국장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사악한 공무원이 있어요. 사악한 공무원이 한민호 국장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동안 국힘당 투표 참관인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요? 이것도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국힘당 선 투표 참관인들은요, 참관 하나마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전산으로 투표를 조작하고 나중에 바꿔놓기 때문에 참관인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또 하나, 국힘당 참관인들이요, 오히려 방해만 됐어요. 참관할 때 이것만 봐. 신문. 제가 그래서 주호영 그때 대표에게 참관인 숫자를 먼저 뽑아서 우리를 넘겨주라.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보내겠다. 거절했어요. 국힘당의 참관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국힘당에서 취로 사업의 일환으로 참관인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힘당은 왜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민호 국장님께 대답을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부정선거는 저쪽 사람들만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민호 국장처럼 착하고, 한민호 국장처럼 정직하고, 한민호 국장처럼 정의감에 타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투표수로 조작하고 이렇게 투표함을 통째로 바꿨어? 그거 불가능하지. 천만의 말씀. 한민호 국장처럼 정직한 공무원은 그런 일을 안 해요. 한민호 국장처럼 순진한 공무원은 그런 일을 안 해요. 하지만 사악한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게도 국힘당이나 부정선거에 관한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민호 국장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고 착한 사람은 이해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엔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민호 국장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은 뭐냐면, 한민호 국장님처럼 세상 사람을 모두 착한 사람으로만 파악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호남의 지식인인 주동식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동식 씨 글을 여러 번 인용했고 주동식 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동식 씨도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주동식 씨처럼 착한 사람, 한민호 씨처럼 착한 사람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민호 씨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토론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주동식 씨도 토론하자는 겁니다. 공개 토론. 미안한데요. 지금은 사악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 사람이 사악한지 아닌 것은 수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참 안타깝다. 한민호 씨도 그렇고 주동식 씨도 그렇고 참 안타깝다. 이 세상에는 주동식 씨나 한민호 씨처럼 정직하고 착하고 올바른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있고 소수가 있어요. 그 사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나쁜 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탈취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민호 국장님, 주동식 씨, 세상은 당신들처럼 착하고 순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렇게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해. 그 사람들은 너무 착하니까. 그런데 무당들이 또 많이 설쳐, 우리나라에. 말씀드렸죠? 구한말 때 뭐 프랑스고 그다음에 뭐 이 미국이고 이런 데서 군함 가지고 저기 강화도 쪽으로는 막 무당들이 나와서 푸닥거리 했다고. 그래서 대원군이 그건 나오지 마라. 무당은 나서지 마라 그랬죠. 지금 무당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조중동 우리나라 언론 무당들이 설치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 무당에 최훈 씨가 가담했어요. 대통령이 달라지면 그게 혁신이다. 대통령이 달라지려면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무당, 동아일보 무당을 소개해 드릴게요. 동아일보 정용관 무당은 또 여당의 혁신은 양대 정당 반성부터 푸닥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무당. 또 있어요. 매일경제신문 무당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원철 이 양반이 또 푸닥거리를 하네요. 국민의힘은 왜 총선을 지는가? 헛소리만 잔뜩 하고 있어요. 무당이니까. 국민은 왜 총선에서 지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당 푸닥거리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왜 총선에서 지는지를 공병호 박사가 숫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국민의힘이 지느냐? 숫자로 외면하면 다 무당입니다. 자, 사전선거를 표를 바꿔치는 게 아니라 표를 부풀리게 하면 돼요. 표를 부풀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는 것보다 숫자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했냐? 그리고 실문투표지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령 사전투표소 3구 대선 때도 숫자 불이창을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를 부풀려 놓고 그 다음 유령 사전투표에서 찍은 투표지 갖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왜 어떻게 했냐? 5%만 이번 저기처럼 강서구처럼 5%만 사전투표사 수를 조작하면 국민당은 161석, 더불당은 183석. 여기에 비례대표를 합치면 203석이 넘어요. 그러면 개헌 넘어간다니까, 개헌선. 아니, 왜 숫자를 외면하죠? 왜 주동식 씨, 한민욱 씨 같은 착한 사람들이 왜 숫자를 외면하죠? 그리고 왜 조중동 무당들은, 매일경제 무당들은 숫자를 무시하느냐고요. 딱 병원에 가서 당뇨 수치를 쟀으면 어떻게 당뇨를 줄일 건가, 당을 줄일 건가 연구 안 하고 무당 짓거리를 하면 되느냐고요. 지는 건 확실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사전투표는 유령 사전투표소가 자기들도 몇 개인지 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하도 유령 투표소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찍으면 돼. 그리고 갖다 표 집어넣으면 돼. 5%만 더 찍으면 203석이 넘는다니까, 더불당이. 7%를 하면 214석이 되고 7.5%를 부풀리게 하면 214석이 돼요. 숫자로 얘기를 해야지, 왜 숫자로. 숫자로 얘기를 해야지 왜 무당 붓거리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까? 이봉규 텔레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3구 대선 때 300만 표 이렇게 장난을 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방치를 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이경규 방송에서 했어요. 그 추론은 합리적입니다.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윤석열 대통령은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협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협박을 받고 있을 수 있다. 당신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거나 아니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없애자 이런 얘기하면 당신 가만 안 둬라고 윤석열이 협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지금 협박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혁신위원장 2년이 내세워서 광주에도 가고 별짓 다 해요 지금.
여러분, 저는 내일로 미루는 정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개소식이 1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고요.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501호입니다. 사무실은 좁지만 그러나 큰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좁지만 많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로 미래로 하는 정당과 16,000명 혁명군을 모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명단 안 봐요. 오건호 스크린선거 시민행동에 오건호 대표를 전폭적으로 밀어줄 겁니다. 하늘의 명세코 저는 부정선거 감시요원의 명단을 16,000명 명단을 하늘의 명세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거 명단 안 줄 겁니다. 정치인들은 명단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해요. 라는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기성 정치인은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 정치인은 빠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이게 제 직업입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주시는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주시는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이 이 안을 안 받아들이면 윤석열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무슨 안? 사전 본투표일과 사전투표를 붙이는 거. 숫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거 관심 안 씁니다. 단순 실수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 제가 지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직접 이 숫자의 불일치 2개를 잡아놨어요. 현장에서. 단순 실수래. 예산을 얼마나 쓰고 그리고 숫자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단순 실자를 그렇게 단순 실수를 매번 해요.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하고 행정안전부 선거국으로 가면 돼요. 범죄지요. 가짜 투표지를 통과리도 하는데 숫자 업무는 실수라고 말하면 된다. 형사기억 종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모를까? 모를까? 아니요. 나는 윤석열 대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건호 씨는 윤석열 정부를 엄청 비난하면서 사전투표를 감시한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야죠. 아니,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면서 사전투표 감시하겠다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오건호 씨 태도는 너무 올바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줘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감시하겠다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지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서로 명단 교환이 어렵다면 감시구역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요? 감시구역을 나누던 뭐하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서 하자. 한 장소에 모여라. 싫다는 거예요. 내 명단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몇 명을 갖고 있는지 이거 보여주기 싫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떤 분은 투표 참관엔 자격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 이 사람하고 맞춰달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어떤 분은 오전후 이거 했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컨트롤 타워 밑에 한 사람 컨트롤 밑에 일사불란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000명이에요. 16,000명 여러분 사단 병력입니다. 예,
잠시 후 2부 두 번째 방송을 합니다. 두 번째 방송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민경훈 국힘 경선에 나가지 마라. 다시요. 우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민경훈 국힘 경선에 나가지 마라. 방송 준비 한 10여 분 정도 걸릴 겁니다. 10여 분 후에 이 제목의 방송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